안녕하세요. 저는 일할 때나 이동하는 중일 때나 집에서 쉴 때도 항상 사연 드라마를 듣고 있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오늘은 청취자로서가 아니라 사연 주인공으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큰 행운이 정말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며 살고 남을 도우며 살다 보면 언젠간 그것이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젠가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 길지 않았던 삶 속에서 저화제부터 시작하여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기억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갓난아이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셨는데 월급은 그리 크지 않았고 그 월급조차도 이제는 없어서 제 자신을 키우기도 벅차올 만큼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말씀하셨죠. 청리야 아줌마가 이거 주려나 싶다며 좌절했다가 그리고 저는 서울의 담뱃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성북동에 있는 큰 집에 살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집은 전혀 새로운 세계였어요. 살게 됐어요. 그 집은 한 기업의 회장님 댁이었는데 엄마는 가정부로 일을 하며 그 집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아이고, 사모님. 애한테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정혜야 엄마가 그렇게 다 받아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둘이 있을 땐 사모님이라고 안 불러도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른 집안 사람들이 보면 안 좋게 생각할 텐데. 정말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정혜야 이거 방에 가져가서 다 먹어. 다른 사람들한텐 비밀로 하는 거다. 알았지? 지난번처럼요 말 안 할게요. 아이고. 착함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 집 사모님께서 저를 챙겨주시곤 했었어요. 그때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다가 어머니를 곤란케 했었죠. 저에게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린 마음으로 느꼈고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사모님께서 왜 자신과 어머니를 그렇게 챙기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왜 사모님이 우리를 더 신경 써 주시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사모님과 엄마는 고향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우리 고향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구멍가게에서 파는 것들 중에는 안 먹어본 게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우리 고향의 문화를 자세히 알고 있던 거죠. 그때 사모님은 여전히 엄청 큰 집에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자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영장 알아요? 여기 우리 집 뒤에도 큰 수영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오빠들이 수영을 즐기고 놀았어요. 네, 수영장을 알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길 거예요. 그렇죠. 사모님의 집에도 크고 멋진 수영장이 마당에 있었죠. 그래서 엄마, 사모님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곤 했어요. 우와, 정말 즐거웠겠네요. 맞아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더욱더 더운 날씨가 됐죠. 엄마네 집 뒤에는 큰 산과 시원한 계곡이 있었는데 방학 되면 꼭 거기로 놀러 다녀왔어요. 그날도 방학이라 며칠 동안 엄마, 사모님 그리고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계곡에 놀러 갔다. 물장구도 쳤고 서로 물싸움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빨리 돌아보니 사모님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모래 때문에 미끄러져서 갑자기 물이 깊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는 매우 놀라 발만 동동거리다가 나는 급히 다가가서 사모님을 물에서 구해냈다. 사모님은 물을 많이 삼켰지만 다행히 생명의 위험이 없었다. 그날부터 사모님은 엄마에게 항상 고마워하시며 우리가 집이나 음식 걱정 없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엄마가 어릴 때 해주신 일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편안히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자가 도움이 되었네요. 그럼 엄마는 사모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옷줄에서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도와준 사람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도와줬으니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맹목적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이해했죠? 네, 알겠습니다, 엄마. 그리고 저는 엄마의 친구이자 사모님과 회장님 댁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 사람은 바로 회장님과 사모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사모님의 아들이었죠. 만들어진 친구는 저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친구를 좋아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엄마, 나 소정이를 좋아하면 안 돼. 상대방을 넘보아야지. 너랑 사모님이랑. 회장님이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왜 그런 소리야? 나랑 소중이랑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아니잖아. 좋아하는 걸 못하겠어. 이 일로 엄마와는 열을 많이 올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없다는 엄마와 좋아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냐는 제 의견은 좁혀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나와 그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고 다행히도 회장님과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축하해 주셨어요. 아이고, 둘이 정말 잘 어울리네. 우리 소정이가. 어디서 이처럼 정말 결정적으로 차분하고 속 깊은 사람을 만날 거야? 정말 축하해. 우리 딸은 걱정할 필요 없어. 아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당연히 받아줘야지. 그러지 않아, 여보. 그렇죠. 나는 너희들 사이가 이처럼 좋아질 줄 예상했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예쁘게 만나고 잘 살 거야. 정말이야. 소정이와 나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걱정 많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보고 나서는 거 뒤로는 별소리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을 오래 즐기기 어려웠어요, 엄마.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이게 무슨 괜찮아요, 정혜야? 의사 선생님을 빨리 데려와 주세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음식을 거의 못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걱정이 많았던 사모님이 이제는 시어머니를 모셔서 병원에 다녀왔었어요. 그러더니 정말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엄마가 위암 말기래요. 우리 엄마가. 왜요? 정혜야, 그래도 엄마가 치료를 받으면 오래 살 수 있어. 울지 마. 괜찮아. 내가 엄마를 꼭 살릴 테니까 너희 맘 걱정하지 마세요. 울지 마.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 울지 마. 어머니가 입원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병원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이가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지만 시어머니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간호를 극진히 도와주셨어요. 정혜야, 오늘 밤은 내가 있을 테니까 너는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아침에 오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머님 피곤하시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거의 못 주무셨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가 맞아, 엄마. 나랑 있는 사람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쉬고 내일 나오세요. 그리고 정혜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위암 전문 의사가 있다고 하는구나. 내가 알아보니까 엄마, 장시간 비행은 지금은 괜찮대. 엄마,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어때? 미국이야. 응, 그래. 하지만 돈부터 걱정하지 마. 돈 걱정은 하지 마. 장모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우선이지. 하지만 어머니는 미국에서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맑고 화창한 5월에 모두의 눈물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정희애 걱정하지 마. 나가 정말 잘 살게 거기에서도 우리 애 잘 사는지 지켜봐줘. 알았어. 정혜는 며느리면서도 나의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때론 발이 나는 날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덕분에 어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입주 가정부로 일하게 되어 회장님 댁의 며느리가 되어 남편을 시집가게 하고 시어머니를 도와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 거래처에서 전복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먹고 싶으세요? 저가 다듬어 드릴게요. 어머님, 반은 구워 먹고 나머지는 잘 다듬어서 전복죽으로 끓일까요? 그래, 그래서 회장님이 죽을 좋아하시는군요. 정에게도 전복 많이 먹여야겠네요.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어머님, 당시 회장님 댁이랑 같이 거하는 어머니는요. 말고도 가정부가 몇 분 더 계셨어요. 그런데 가정부 딸이 갑자기 회장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니 저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반발한 얼굴로 회장님의 아들을 잘 따르고 있네. 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래. 가르쳤니? 그런 건 아니에요. 너는 많고 많은 그런 흔한 가정부 딸이야. 이걸로 인생 역전이라고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은 깨질 거야. 아마 도련님도 너 같은 가난뱅이한테 금방 질릴 거야. 넌 버려질 거라고. 그때 진짜로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지낼 거야? 멍청하긴. 지금 두 사람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 근데 아니, 작은 사모님이 전복 손질을 부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두 분이 우리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 들었으니 한 번만 더 며느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두 분 모두 쫓아낼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했으면 손바닥 주고 여기 와서 과일을 먹죠.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께 말씀하면 두 분이 더 괴롭힐까 봐 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이 성격이 급박해서 너한테 안 좋은 소리 할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너는 우리 집에 예쁜 며느리로 있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 엄마와의 연결 때문에 이렇게도 소중히 돌본 시어머니를 어떤 며느리가 싫어할까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절도 잘 살피고 집안 일들을 잘 처리해야겠다는 다짐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집안에 또 안 좋은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얘긴가요?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가요? 그날 아버지는 외출하셨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었고 남편과 저는 저녁을 먹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 풍경 속에서 갑자기 울려온 전화 한 통 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이신데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해 현재 어떻게 되셨나요? 전화를 받더니 상대편에게 계속해서 빨리 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멍하게 서 있는 채로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을 털썩 내려놓았어요. 걱정이 되어서 남편 손에서 전화기를 빼내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했죠. 여기는 병원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데리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렸어요. 거기에서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하얀 천에 덮여 누워 계시던 것입니다. 아버님, 선생님이라는 말에 정말 제 아버님이라고요? 아니에요. 신원 확인이 잘못된 것일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저렇게 누워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아빠. 아이야, 조금만 눈을 떠봐요, 아버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흡이 끊어졌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지만 죄송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건지요? 저희 아버님은 아프신 곳 없이 정말 건강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아버지께서 우리 손자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조금만 눈을 떠봐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아버지,
시어머니 역시 정말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두 분은 몇십 년을 함께 매일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요.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상심에 빠진 어머님과 남편을 대신해 장례를 치르고 많은 일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회사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보, 회장이 되었을 때 소감이 어떠세요? 아직도 얼떨떨해요. 내가 아버지가 읽은 가르침을 잘 지켜내면서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아버지가 성장시킨 회사가 제 잘못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해요. 괜찮아요. 당신은 잘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버님 밑에서 이사로서 당신의 역할을 잘해왔으니 아버님도 만족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잘 할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아들, 준비 다 했니? 어머님, 아들이 긴장돼요. 조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 옆에서 잘 배웠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회장님이 되는 건 나중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던 대로 잘 이끌어봐. 임직원들의 기대가 크니까. 아버지가 이루신 명성을 먹칠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남편 화이팅. 조금은 분위기가 어수선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야 해요. 시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러다 보니 불행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었죠. 전자기기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남편의 회사는 저렴한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밀려나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더없이 안타까운 일에 남편 또한 건강이 나빠졌어요. 여보, 너무 강요하지 마. 현재 당신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쉬는 것은 어떨까? 응, 맞아. 하늘에 계신 회장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니까. 지금 이러한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에 우리가 대항할 수 없어. 우리 제품이 강건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전혀 이처럼 후퇴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회사를 부활시키겠다고요. 그러나 남편의 희망과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갑자기 계약건이 잡혀 급하게 나가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 그만 시아버지 곁으로 떠났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대체 내 팔자는 이게 뭘까? 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나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족과 이별한 사람이 또 있을까?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책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시집 오면서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곁을 떠날 리 없잖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이러다 어머님하고까지 이별할까 봐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실 거죠, 네. 그렇죠, 어머님. 당연하지. 나는 우리 정미 곁을 절대 나게 놔둘 수 없어. 엄마, 떠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결코 제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그만하세요. 회사가 휘청거리며 남편이 무리하게 받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니 저와 시어머니의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북동 집까지 정리하고 간신히 지하 단칸방을 얻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빨래도 제가 갔다 와서 할 테니까 누워 계세요. 알았어요. 내가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장사 잘하고 오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도 저에게 괜찮다고 하셨지만요. 짧은 시간 내에 남편과 아들과 이별하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좁고 어두운 집에서 편안히 쉬시길 바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시간에 옆집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김밥은 기가 막히게 잘 쌌거든요. 김밥 얼마예요? 한 줄에 2,000원입니다. 여기 김밥 맛있어요. 아주머니, 어제는 왜 안 나오셨어요? 어제는 안 나오셔서 섭섭했어요. 이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올게요. 아가씨는 몇째 주일까요? 저는 3줄 주세요. 오늘 김밥으로 점심까지 때우려고요. 그럼 저는 2줄 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매일 하루에 200개씩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 김밥을 싸서 나가는 일이 정말 힘들었지만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이겨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걷어주시고 분명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결혼까지 허락해주신 시어머니께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100평을 넘는 성북동 저택에서 생활하시다가 남편의 사망과 함께 사업이 망한 이후로 저와 함께 지하 단칸방에서 6개월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정미야, 요즘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 자꾸. 어린이가 꿈속에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는 같은 어린이가 매일 아침 김밥을 싸는 과정에서 꿈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이야기했고 나는 그것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손자를 못 보셔서 서운하신가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나는 같은 어린이가 며칠째 계속 꿈속에 등장하며 얘기한다는데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꾸준히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는지 궁금해졌어요. 아무래도 이 기분이 이상해서 혹시 무서운 게 있는 건 아닌가 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꿈속에 자주 등장하는 어린이에 대한 계속된 이야기는 제 기분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의 바닥을 파헤치는 것 같은 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와 어머님의 삶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생활 환경이 바뀌어 꿈을 꾸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었고 집이나 어머님에게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여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완벽한 건강검진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햇빛을 많이 쬐고 운동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걷기나 다른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위험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들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아픈 게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을 만나고 온 날 밤에도 어머님께서는 역시 어린아이가 나오는 꿈을 꾸셨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어머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꿈을 꾸셨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하던 찰나 그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요? 하자꾸나. 그렇게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간 곳은 바로 무당집이었습니다. 계속 같은 아이가 나온다고네. 그 딸거리는 며칠째인데 어머님이 처음으로 얘기하신 건 2주 전이었어요. 나를 찾아오면 어떡해? 내일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주소를 써두고 오늘 밤은 편안히 쉬세요. 이전과 달리 다른 자리에서 잠자리를 가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금요일은 계속 누르지 말고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은 일찍 일어나 김밥을 팔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제 만난 무당이 집에 찾아왔어요. 무당은 집안을 둘러보던 중 저와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 집에 어린아이 원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해서 당신의 꿈에 자주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절대 어디에 머리를 두고 자지 마세요. 당신은 이쪽에서 주무시고 어머님은 벽가에 누워 주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무시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성인 남성을 부르라는 겁니다. 저는 위층 주인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잠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혹시 알 수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직접 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를 따라 반지하로 내려오신 주인 아저씨는 집 안에 서 있는 무당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 집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무당까지 부르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집주인 아저씨세요?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집에 망치나 그런 거 있나요? 여기 구두를 드러내야 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요? 아니, 멀쩡한 구들장을 왜 깼어요? 당신이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일단 주인 아저씨가 당신에게 한 대로 행동하세요. 주인 아저씨는 궁시렁대며 무당이 한 대로 행동했고 장판을 드러내자 다른 장소와는 무엇인가 다르게 그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의심하며 그들을 드러내자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들 아래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매일 밤 꾸는 꿈속의 아이와 똑같아. 어머니, 뭐라고요? 이 아이가 어머님 꿈에 나왔던 아이라고요? 무슨 일이야? 빨리 112에 신고해야 해요. 나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어 무당이 시킨 대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거기는 경찰서이니까요. 여기 집의 방 아래에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도 현장을 보자마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같이 온 119 구급대원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게 내가 바보라고 했습니다. 일본 꿈에 자꾸 어린아이가 나온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지 집으로 찾아와 봤고 그리고 아이의 어누님을 맴돌길래 그들을 들켜내자고 했습니다. 정말 꿈에 아이가 나와서 구두를 깨신 거라고요? 네, 심지어 꿈에 나온 아이가 이 아이라고 하시네요. 참나, 일단 알겠습니다. 아이의 신원부터 확인하고 전국에 실종 신고된 아이들 중 일치하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봐. 아무래도 이곳이 현장이라 보니 당분간 다른 곳에서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물 곳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곳 외에 갈 곳이 없어요. 아직 아무도 안 왔나 봐요. 그럼 당분간 3층에서 지내도록 하죠. 주인님은 누구신가요? 연구하러 왔어요. 일단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집은 몇 년 만든 건가요? 벌써 10년 넘었어요. 그때 누가 살았나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2년가량 살다 나가셨고 그 후 3개월 정도 방이 비어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기다려주세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와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놀라셨나요? 아니요, 난 괜찮아요. 그것보다 아이의 부모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구나.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것이네요. 그렇죠. 이사 온 사람이 우리랑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 여전히 아침에 나가 김밥을 팔고 시어머니는 오전에는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3주 뒤에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정혜 씨, 여기 경찰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 지금 갈게요. 경찰인이요. 어머님, 아마도 아이의 부모님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는 아이의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아,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승민군의 부모님입니다. 어머님, 여긴 그 자하에 사시던 분들이시에요. 아, 여기, 안녕하세요. 진작에 연락드려서 찾아뵀어야 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정신이 없어서이제요. 연락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그럼. 말씀 나누세요.
커피를 가져온 경찰은 저희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한 아이였어요. 부서질 것 같으면서도 날아갈 거 아주 조심조심 키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님께서는 감정이 올라오시는지 말을 쉽게 잇지 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말씀하기 힘드시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저희 아이를 찾아주신 소중한 분들인데 두 분께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이를 키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날 아이가 놀이터에 가려고 나갔는데 해가 저물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나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방팔방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아이가 우리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이에 우리 아이는 이 세상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났나 봐요. 빨리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죠. 그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과거에 기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경찰이 바로 달려가 봤지만 아이는 이미 우리 품을 떠난 뒤였죠. 슬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랬는데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아마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을까요? 그렇게 어머님의 꿈에도 나타났을 정도라면요. 게다가 경찰관이 얘기하길 어머님의 꿈에도 우리 아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 치아 단칸방으로 이사와서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어느 날부터 꿈속에 어린아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아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밤에 자면 물론이고 낮잠 자도 그 아이가 꿈에 나타나서 정말 이상했어. 대체 이 아이는 누구길래 내 꿈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걸까? 나는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래서 우리 며느리에게 얘기했더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무당을 찾아가 보자고 하더래. 그래서 요호하는 그 무당을 찾아가 봤더니 아무래도 집에 아이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더래. 그날 그렇게 그 무당이 구두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 꿈에서 계속 나타났던 그 아이가 있더라고.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경찰에 먼저 신고했어요. 경찰이 연락을 받고 정말 놀랐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대감과 아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울었을까? 엄마와 아빠가 아닌 낯선 사람이 꿈에 나타나 신호를 줬을까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 아내가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쁜 인간들이 어린이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싫을까? 울고 싶으면 펑펑 우는 일도 있어요. 계속 마음속에 감추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심리적으로 병날까 걱정도 됩니다. 살아야 하는 건 진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아이도 평안하게 세상을 즐기며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 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아이가 또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알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나 아이의 부모님을 찾지 못할까 너무 걱정했어요. 아이가 부모님을 찾아서 둘 다 만나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 거예요. 이미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지낼 곳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같은 건물 3층에서 일단 지내고 있어요. 이 일이 끝나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편한 곳에서 지내세요.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큰 보답을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를 찾아주신 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만 저희가 마음 편하게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더 큰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일단 집만 저희가 마련했어요. 두 분이 사시기에 부족함 없을 거예요. 저희와 시어머니는 너무 난감했어요. 이걸 받아도 되나?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선생님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셨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자식과 관련된 일은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가 이제야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고 그 여행길은 두 분 선생님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 되었어요. 아이도 아마 두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을 거예요. 아이와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선물이니까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서 계시는 것보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공기도 맑고 깨끗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양 말고 제발 받아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게요. 여러분도 이제 너무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그런 생활 하지 마시길 좋겠어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할게요. 살다가 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내가 든든하게 다 있잖아요. 들어줄 테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미 씨라고 하셨던가요? 좀 전에 씨가 김밥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정미 씨가 김밥을 만들어 팔고 있답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의 회사인가요? 몇 번 손님들이 정미 씨가 만든 김밥을 사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며느리는 김밥만큼은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조이 구내식당에서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 구내식당을 개선하려는데 많은 직원들이 분식집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김밥, 떡볶이, 순대. 이런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하는 모습인가 봐요. 정미 씨는 이미 우리 회사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맛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을 테고 김밥에 떡볶이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우실까요? 이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좋아요. 저는 잘할 자신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며칠 뒤에 회사에 한번 나와서 식당 한번 둘러보시고 정식으로 계약하는 걸로 해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와 시어머니는 단칸방에서 벗어나 방 3개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도 2개나 있어요. 어머님은 안방을 사용하시고 저는 작은 방을 사용할게요. 그렇게 좋아요. 그럼요, 어머님 매일 볕도. 지하에서 기침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도 김밥을 파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집을 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이 생기게 되었네요, 어머님. 예전에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른다고 하라고 했었지만 그 꿈을 그냥 무시하고 있었으면 아이 부모님들은 아이를 평생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덕분에 이렇게 다시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도 왔고 일자리도 생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가 함께 남을 도와가며 살자 정미야. 지금은 이렇게 행운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기서 또 일할 곳도 생기게 되었지만 겸손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자. 알았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결코 자만하지 않고 지금 찾아온 이 행운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그래, 우리 집은 많이 없지만 이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짜장면 시켜 먹을까요, 어머니? 누군가는 정말 인생 대박이 났다고, 정말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어머니는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회사 구내식당에 분식점을 차리자. 이 분식집이야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어서 오세요. 와요. 앞에서 김밥을 파시던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구내식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그때 김밥과 떡볶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이제는 우리 구내식당이 그 의견을 반영하여 김밥과 떡볶이를 판매합니다. 김밥은 제가 자신 있지만 떡볶이는 맛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맛보고 싶어요. 김밥은 기본 김밥만 판매되었었는데 이번에 구내식당으로 들어오면서 3가지 종류로 다양해졌어요. 참치김밥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 참치김밥 2줄과 떡볶이 1인분 주문할게요. 떡볶이 맛을 느끼고 어떤지 꼭 말씀해주세요. 구내식당에서 입점한 후에 맛을 알려주세요. 시어머니와 함께 떡볶이 양념 개발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의 완벽한 비율을 찾고 그리고 우리 가게만의 독특한 맛을 만들기 위해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 보았어요. 그중 선택된 재료가 바로 사과와 배예요. 단맛을 더 극대화시키고 부드럽고 독한 맛을 내었죠. 이런 특급 떡볶이 소스는 당연히 성공적이었고 어디서 맛있는 맛이 아니었으나 정말 맛있어요. 이걸 우리 구내식당에서만 팔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아주머니가 또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 혹시 가게를 차리실 생각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어디서 장사하시든 꼭 찾아가서 먹어야 해요. 저희의 집 가까운 식당에서 진짜 맛있어요. 어찌해서 이렇게 맛있다는 건지 비밀이 보여요. 당연히 알려주지 않겠죠. 우리 시어머니만 아는 특급 비법이에요. 나는 이것만 먹고 계속 살고 싶다. 그렇게 쉽게 비법을 공개해주는 것이 어떡하 그러세요? 그냥 먹고 싶을 때 와서 맛나게 먹고 돌아가는 것이 최고예요. 요즘 시어머니를 많이 떠올리네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일 덕분에 음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며 정말 친절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덕분에 저와 많은 차이가 생겼어요. 어찌 보면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런 사람과 결혼했는데 어머님을 생각하며 저의 생각을 되짚어봅니다. 성심성의껏 모셔주고 어머님이 편안하지 않을 때는 안 되는 일념 하나로 한 일들이 결국 어떤 한 가정에 쌓인 의문을 해결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보답하며 살아가다 보니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은 그저 지난 일로 여겨지며 떠오르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아이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제공해준 집에서 아직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제 분식집이 정말 대박 났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이번 주말에 다시 성북동으로 이사를 가시는데 기분이 어떠하세요? 잃어버린 집을 다시 찾는 기분이 드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초에 그런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살았던 동네로 다시 이사 가는 것뿐이에요. 너도 너무 들뜨지 마. 그래도 제가 번 돈으로 번듯하고 삶에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성북동에서 다시 살게 될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좋아한다면 엄마도 좋을 거예요. 우리 이사하고 우리 사부인이랑 회장님이랑 그래서 남편 서정이 보러 갔다. 오자 안 간지 오래됐잖니. 그래도 어머님,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잠깐 인사하러 오고 그동안 너무 신경을 못 썼었네요. 다음 주에 다녀올까요, 어머님?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개척하면서 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때는 저도 팔자 타령을 하며 한탄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 때문인 것 같은 자괴감에 빠져 허우적거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로 인해 저 역시 한 걸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행운 대박적인 일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말자 다짐하고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위에 돌던 좋은 기운이 계속해서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도 삶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생각지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반드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